자, 메이저리그 직장 폐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장 폐쇄된 다음 주, 이제 첫 번째 주인데, 그래서 이제 채팅창에 이상형 월드컵 안 하시나요?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 할 거 없을 때 하도록 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 무엇이냐, 이 스토브리그, 이 직장 폐쇄 되기 전까지 있었던 계약들, 그리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이 영입 잘한 팀들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이저리그 FA 계약 총액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1위는 코리 시거 10년에 3억 2,500만 달러. 진짜 많이 썼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로 가게 됐고요. 2위인 시미언도 텍사스 레인저스입니다. 그래요. 1억 7,500만 달러. 네, 그리고 3위가 맥스 슈어저였는데 1억 3천만 달러. 근데 이 선수는 3년 계약이에요. 그래서 연봉이 4,333만 달러입니다. 네. 이게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연평균 금액으로 쳤을 때 4천만 달러가 넘는 돈이었죠. 3위가 그리고 바에즈 선수죠. 바에즈 선수. 바에즈. 네, 디트로이트와 계약한 바에즈가 6년 1억 4천만 달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슈어저였고요. 5위가 로비레이겠네요. 네, 로비레이가 1억 1,500만 달러. 그리고 6위가 이제 케빈 가우스먼, 뭐 스탈링 마르테, 로드리게스, 존 그레이 뭐 이렇게 쭉쭉 갈 텐데. 그렇죠. 존 그레이도 있고 뭐 이글레시아스도 5,800만 달러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이제 돈을 쓴 팀들이 좀 정해져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텍사스 레인저스가 코리 시거, 마커스 시미언 이 두 선수한테 5억 달러를 쏟아부었고요. 키스톤 콤비한테만 이제 5억 달러를 태웠다. 그리고 존 그레이, 그러니까 쿠스필드 하산하면 잘할 것 같은 선수한테 4년 5,600만 달러를 줬고 콜 카룬도 다시 데려오면서 합계 5억 6,120만 달러를 썼습니다. 야, 돈 많이 썼네. 근데 사실 6천억 원. 텍사스 레인저스가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 시즌에 60승 102패를 한 팀이잖아요. 이거 지금 최하위를 한 팀인데 WAR을 다 더해보자고요. 코리 시거랑 마커스 시미언 더하면은 11승이거든요. 네. WAR. 그리고 존 그레이가 내년에 기대되는 WAR이 3승이에요. 콜 카룬은 1승이라고 칩시다. 다 그러면 15승이야. 다 더해. 15승이야. 75승 딸이 팀. 75승 딸이 팀이에요. 뭐 시너지 있다고 칩시다. 80승 딸이. 80승 딸이. 이거 5할 승률 간신히 맞추는 팀이 되는 건데 네. 왜 텍사스가 돈을 썼을까요? 텍사스가 아무래도 새 구장을 개장을 했잖아요. 글로벌 라이프 필드를 이제 개장을 했는데 아무래도 텍사스는 또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에 대한 그 공포가 없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중 2위를 해버렸습니다. 관중이 지금 60승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와. 근데 계속해서 성적이 안 좋으면 오던 관중들도 안 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텍사스가 이 올 시즌에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결국 조이 갈로 등등도 내보내면서 페이롤을 진짜 극단적으로 낮췄잖아요. 네. 그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 돈을 이렇게 재투자를 한 다음에 내년 시즌 당장에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년 시즌에는 이제 팀의 기틀을 갖춰가는 시기고 내후년에 이제 잭 라이터라던가 팜에 있는 특급 투수 유망주들이 올라왔을 때 포스트 시즌 도전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 FA 시장의 풀이 많이 올 시즌이랑 그렇지. 비교해서 풀이 되게 얕기 때문에 미리 좋은 FA들 미리 선점해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어쨌든 2위는 뉴욕 매츠입니다. 2억 5,450만 달러를 썼는데 맥스 슈어저 영입했고요. 스탈링 마르테 이제 전문 중견수도 영입했고 마크 카나 이제 코너 외야수에 에두아르도 에스코바 3루 볼 수 있는 선수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뭐 제일 눈에 띄는 영입은 맥스 슈어저겠죠. 맥스 슈어저를 영입하면서 디그롬과 슈어저 원투펀치, 그러니까 사이영상을 합계 5번 받은 선수들이 이 원투펀치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슈어저 선수는 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혹은 이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날씨 따뜻한 곳에서 뛰고 싶다 뭐 이런 의지를 피력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매치로 오게 된 이유 너무나 연봉을 많이 줬기 때문에 거절하기엔 너무 큰 액수였고 맞습니다. 결국에는 따뜻한 데 가고 싶은 슈어저의 몸 상태를 금융치료를 했다고 봐야겠죠. 맞아요. 네. 돈이 너무 많이 주면은 동부가 따뜻할 거예요. 따뜻하지.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금액. 그리고 맞습니다. 매치가 전문 중견수가 없었는데 마르테가 올 시즌에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잖아요. 그쵸.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전문 중견수 영입하고 매치의 약점 뎁스인데 카나와 에스코바를 데려오면서 뎁스까지 보강하는 모습. 그러니까 매치는 내년 시즌에 달리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팀에 필요한 영입들을 알짜배기, 뭐 돈은 많이 썼습니다만 알짜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을 잘 데려왔다라는 점에서는 또 A의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고 3위가 이제 또 디트로이트네요. 바이즈와 계약했고 에드워드 로드리게스와 또 계약을 했습니다. 네, 큰 선수 두 덩이를 딱 이렇게 데려온 거죠. 네. 원래는 바이즈 말고 코레아도 언급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코레아는 바이즈의 한 2배 넘게 줘야 될 수도 있어요. 3억 달러를 넘는 돈을 코리시거가 받았기 때문에 코리시거가 등급 2위잖아요. 네. FA 랭킹 2위인데 1위인 코레아는 얼마를 받겠어. 이런 금액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가 한 선수에게 주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우니까 바에즈를 영입하고 나머지 이 포지션을 영입하는데도 돈을 쓰겠다. 뭐 이 정도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에드워드 로드리게스도 올 시즌 이 ERA는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네, 이 세부 지표로 봤을 때는 뭐 FIP도 3점대인 선수이기 때문에 반등에 좀 걸어본 것 같고 이래서 뭐 지금 투타 한 자리씩 보강을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트로이트 영입에 더 이어질 수 있다. 이어질 수 있고 디트로이트는 올 시즌에 이미 힌치의 지도하에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준 맞아요. 팀이기도 합니다. 네. 마이너리그의 유망주들도 대부분 메이저리그에 이미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의 복병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의 소속팀인 토론토 블루제이스도 이번 겨울에 뭐 뜨거운 스토브리그를 보냈었던 것 같아요. FA 쓴 돈은 1억 2,275만 달러인데 베리우스도 어쨌든 1억 3,100만 달러에 영입을 했으니까 연장 계약을 했죠. 연장 계약을 했으니까 쓴 돈을 합치면은 2억 5천만 달러 거의 매치와 비슷한 규모의 돈을 쓴 겁니다. 그래요. 이 팀도 참 돈이 많아요. 케빈 가우스먼 선수를 결국에는 5년 1억 1천만 달러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건 뭐 역시 레이 선수 그리고 이제 마츠 선수가 빠진 선발진을 보강하기 위함이겠죠. 그렇죠. 레이 선수와 금액 차이가 500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가우스먼을 잡은 거는 토론토가 아무래도 가우스먼이 좀 더 안정적인 매물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뭐 이제 이미 가르시아 선수와 2년 1,100만 달러의 계약을 했고 이 데이비 펠프스 선수죠. 펠프스 선수와도 또 1년 계약을 또 체결한 토론토인데 역시 아직까지 토론토도 더 영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맞습니다. 야수로 치면은 이제 3루 쪽이 좀 불안하죠. 불안하고 또 이제 투수 쪽으로 봤을 때는 불펜이 아무래도 확실한 선수를 영입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벌써 이제 FA 시장에 남은 매물을 봤을 때 이제 특급 불펜은 없거든. 그쵸. 이런 상황에서 토론토가 내년에 불펜을 어떻게 꾸려갈지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토론토도 3루 영입, 뭐 코리 시거 말고 이제 칼 시거죠. 칼 시거 선수 정도 한번 영입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내야를 또 어떻게 구축할지도 남은 이제 토론토의 오프 시즌 또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 메리너스가 로비레이 선수와 5년 1억 1,5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애틀 메리너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단 2승 차이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하면서 20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못 나왔고 이게 미국 4대 스포츠 모든 구단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플레이오프에 못 나간 기록입니다. 그렇죠. 시애틀도 돈을 쓰긴 써야 돼. 근데 타선은 물론 정확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미 신인부터 해서 베테랑까지 타선은 꽉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에 보강할 곳은 선발진, 불펜은 원래 셌으니까 네. 선발진에 좀 보강을 한 건데 과연 올 시즌 사실 득실차를 봤을 때 시애틀이 90승을 할 만한 전력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운이 좀 많이 따라줬죠. 그런 상황에서 시애틀의 투자가 내년 시즌에 빛을 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뭐 좋은 뭐 희소식이라고 한다면 이 노사협의에서 양측이 둘 다 포스트 시즌 진출팀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애틀도 가능성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영입을 하는 걸 수도 맞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시애틀에는 지금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어쨌든 루키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 이 선수들이 내년에 더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은 시애틀도 혹시 모르긴 하죠.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좀 언급해볼 만한 팀을 얘기를 해보자면 역시 LA 에인절스 한번 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에인절스가 어쨌든 1억 달러 넘는 돈을 써가지고 투수 4명을 영입했잖아요. 맞습니다. 노아 신더가드는 1년에 2,100만 달러인데 여기다 퀄리파잉 오퍼기 때문에 지명권 태웠죠. 지명권 2라운드까지 태웠고요. 에런 룹 선수, 그러니까 좌완이고 올 시즌 평균 자책점이 0점대였거든요. 이 선수와 2년 1,700만 달러에 계약을 했고 로렌젠 투타 경험도 잠깐 했던 선수죠. 이 선수랑 1년 700만 달러 그리고 기존 마무리인 라이셀 이글레시아스와 4년 5,800만 달러 거의 6천만 달러 가까이 썼는데
이글레시아스는 그냥 전력 유지라고 쳐보자고요. 그쵸. 결국에는 새로 들어온 자원이 신더가드랑 루프랑 로렌젠이에요. 그러니까 선발 둘 사고 셋업맨 하나 딱 샀는데 여기 이제 뭐 마무리도 잡고 했는데 1억 달러를 썼어. 근데 뭔가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하게 이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지. 묘하게 마음에 안 든다. 그냥 사실 1억 달러 총액으로 쳐보자고. 연봉으로 치면은 더 싼데 네. 로비를 그냥 데려오면 안 돼?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올 만한 거죠. 그렇죠. 그냥 가우스를 분산 데려오면 안 투자하지 돼? 말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에인절스가 이렇게 영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투수진에 구멍이 워낙에 많잖아요. 구멍도 많고 이제 오타니와의 연장 계약을 생각하고 있는데 장기 계약으로 큰 돈을 주고 묶으면은 오타니한테 쓸 돈이 없다 이거지. 줄어든다. 그러니까 자꾸 단년 이렇게 끊어서 오타니의 환심을 사는 성적을 한번 찍고 장기 한번 맺겠다. 뭐 이 정도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뭐 오타니와 트라우시 있을 때 달려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저스 얘기도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저스도 지금 영입이라고 해봤자 다니엘 허드슨 선수 1년 700만 달러였죠. 여기에 이제 앤드류 히니도 1년 850만 달러니까 이렇다 할 영입, 그리고 이제 크리스 테일러 선수 잡았고 4년 6천만 달러에 그러니까 이렇다 할 영입은 사실상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답답하십니다. 다저스도 그렇고 양키스도 그렇고, 양키스는 심지어 불펜 한 명 샀어. 200만 달러 썼어. 이런 빅마켓 팀들, 기존에 포스트 시즌 갔던 팀들이 돈을 안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직장 폐쇄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다른 팀들이 패닉 바잉,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지금 안 사면 망한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우리는 그 가격에 사기 싫다 이거예요. 직장 폐쇄가 끝나고 좀 더 합리적인 금액에 적당한 선수를 데려오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포스트 시즌 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땐 팬들은 너무 답답한 거지. 그쵸. 아니 우리 팀이 제일 돈이 많은데 왜 돈을 안 쓰고 엄한 데 쓰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좀 더 지켜보면 분명히 이 정도 투자에서 그칠 두 팀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저스와 양키스의 행보도 또 계속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 스토브리그 동안 있었었던 이 팀별 중간 점검, 이 큰 계약들, 그리고 또 돈을 많이 쓴 팀 위주로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직장 폐쇄가 아무리 늦어도 2월 전에는 끝난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린 만큼 이 스토브리그가 다시 시작됐을 때 이 팀들이 과연 또 어떻게 보강을 더 할 것인지, 아직 돈을 안 쓴 팀들은 또 어느 포지션에 돈을 쓸 것인지, 요것도 좀 지켜봐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컨텐츠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